안녕하세요. 오늘 4월 22일 오늘의 알트코인입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입니다. 티커는 BAT고요. 화면 보면서 얘기를 이어갈게요. IM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아시는 분은 또 좀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브라우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위해 설계된 분산형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 부분입니다.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 웹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쓰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스크립트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를 만들었던 미국의 브레넌 아이크, 이 사람이 브레이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프로젝트로서 이게 브라우저를 만들었어요. 이게 얘기하면 길지만 이게 19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모질라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가 처음에 나왔던 브라우저가 있고 다음 나왔던 모질라 브라우저가 있었는데 이걸 오픈소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라는 게 지금 원로들인 거예요. 인터넷 초창기가 형성될 때 진행됐던 부분들이 브라우저,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구글의 뭐 크롬을 쓰든지 뭐 익스플로러 쓰든지 이런 거에 사실상의 전신이에요. 전신. 그 부분들이 오픈 소스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활동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의 인터넷을 만들어가던 이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브래든 아이크라는 이 분이 브레이브 소프트웨어 개발한 프로젝트, 여기에 이제 ERC20의 토큰을 넣어서 광고 블록체인 기반의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고 브라우저를 있고 없고가 엄청 큽니다. 브라우저가 사실상의 플랫폼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브라우저가 우리 크롬 앱에 여러 가지 확장 앱을 깔듯이 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이 크롬 앱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장을 하듯이 베이직 어텐션도 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이미 그런 시장을 이미 오래전에 겪어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경험치가 이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자바스크립트, 그런 브라우저 위에서 구동이 되는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누가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정도는 이해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쓰인다. 여기 보면은 이제 브라우저 우리 크롬이나 이런 데막 이게 나오죠. 이런 광고들,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광고가 안 나오게, 혹은 내가 광고가 나오게 하면 브라우저 보는 사람한테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형태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어요. 이 근간이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 이런 크롬 앱 같은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들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디지털 광고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며 향후 크롬과 사파리 같은 인터넷 웹 브라우저의 확장도 염두하고 있다. 코어 코드는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코어 코드는 여러 광고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면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금융회사 스타트업 서클은 여기 지원하는 12번째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이게 이 브라우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AT는 당연히 이게 뭐하고도 또 연결될까요? 또 나중에 또 웹3 나올 때도 또 연결될 거예요. P2P 베이스의 서비스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광고에 대한 부분을 보면 B2C 개념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플랫폼 역할. 브라우저니까. 그래서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찰해 볼 만한 프로젝트다. 프로젝트고 이거는 관심 목록에 가능하면 있으면은 좋겠다. 가능하면 있으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비즈니스 모델도 명확하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브라우저라고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는 크롬이라고 하는 이 영향력이 엄청 큰 브라우저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면 자 이제는 이게 크롬이 되면은 이게 검색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검색하고 연결 때문에 크롬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상의 편의성 때문도 있겠지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죠? AI로 연결되는 뭐 챗GPT 뭐 이런 부분들이
서드 파티 형식으로 제공이 막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서드 파티의 역할이 올라가는 거예요. 플랫폼은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곳이 되는 거니까 사용자들은 이제 선택의 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파이어폭스도 그렇고 뭐 크롬도 그렇고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만한 종목이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적혀있죠. 뭐 여기 테스트 광고 효율성을 향상시키죠. 중개 수수료 사용자 광고주에게 나눠준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될 거다. 파워 엔진 디지털 광고. 그래서 여긴 브라우저 내에서만 쓰인다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는 구글, 네이버 등의 기존 검색 엔진을 사용을 그만두고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죠. 이게 이제 강력한 서드파티 브라우저에서 독립되어 있는 강력한 서드파티, 예를 들어서 뭐 GPT, 챗GPT 같은 그런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서드파티 형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형 프로그램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브라우저들 입장에서는 크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좀 보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나와 있죠. 기사에도 브레이브 소프트웨어 창업자이자 CEO로 활동하면서 브래드 나이크 여기 베이직 어텐션 개발했다. 모질라 웹 브라우저 이렇게 여러 개에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가 큰 투자들이 VC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측면들이 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창시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결국에는 옛날부터 하던 사람들이 결국에 이 시장에서 방향을 잡아주면서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예요. 차트를 좀 바르게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공되는 값들은 일봉 차트 값이고요. 어저께 지금 베이직 어텐션을 차트를 체크를 하면서 이게 좀 상당히 어떻게 설명할지 좀 난감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2021년도 그리고 2021년도 하반기 이 구간을 다 훑어버렸죠. 다 훑어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여기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가 차트를 체크하기가 더 난감하더라고. 더 난감해서 일단 여기에 파동 기준으로 1파, 2파, 3파를 값을 체크를 했습니다. 원래 보통 이 경우에 여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 값들을 추출해서 보는데 여기가 차트가 추출하기가 상당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값들 위주로 좀 추출했고 그 값 위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파가 있고 2파, 3파 모든 걸 다 구간 끝 2파의 구간 이탈하고 난 뒤에 움직임이 자, 여기 1파까지 모조리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얘는 보통 이런 차트는 저는 5점 내지 4점 정도 준다고 얘기했어요. 차트적으로는 좋다. 그래서 이후의 움직임에서 파동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후의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거다. 그 부분들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이 큰 차트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상승장이 형성될 때는 이런 종목들이 크게 갑니다. 크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라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크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승장이 될 때 얘기예요. 지금 현재 움직임은 다시 이제 21년도 두 번째 파동의 종료가 816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 1번 파동의 영향으로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5월에 이제 22년도 5월의 구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값들은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화면 캡처를 하시든지 메모를 하시든지 해서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이후에 움직임에서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값은 816원 위로 올라오는 거죠. 816원과 863원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나오면 이제 여기에 대한 공략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베이직 어텐션은 800원대 공략 여부가 위에 올라왔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800원대 특히나 816원과 863원 위에 올라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위에 나중에 여기 어쨌든 지지 테스트를 여기서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정적인 지지가 유지되면 베이직 어텐션 같은 경우는 앞 고점에 대한 공략까지도 열어두고 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간이 다 열리는 게 되니까 다 열어놨잖아.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는지 여부를 살피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관점이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이후에 조정이 나왔죠. 조정에 나왔으니까 여기 일단은 이런 부분들로 좀 계속 살펴야 되니까 구간 이탈입니까? 자, 여기에
움직임이 이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1번 파동에서는 399번 아래 여기가 하방 이제 구간 끝이죠. 여기는 21년도 1번 파동입니다.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는 5월에 22년도 5월에 구간에서 형성됐던 값들을 보면 구간 끝 777원 여기는 여기 두들겼죠. 캔들상으로는 두 번을 두들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돌파 가능성을 본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캔들상으로 한 번만 두들겼어요. 그러면 여기는 저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항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졌던 중요값들에 대한 공략들을 보니까 여러 차례 종가 확보까지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 변곡 아래로 내려오면서 구간 끝들을 399원도 하방 이탈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돌파 가능성 돌파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382원 하단 변곡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하단 변곡 아래로 내려온 움직임이 자, 그럼 하단 변곡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5월에 하단 변곡 위로 올라와야지 위에 중요값들에 대한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그 움직임이 지속되는지를 봐야 되죠. 11월 달의 차트에서는 자, 여기에 저항이 하나 나와 있죠.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항이 되는 거 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속적으로 두들겼고 빠졌다가 하단 변곡 274원이 형성되고 난 뒤에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기 밑으로는 안 내려가겠다는 의미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는 움직임이 자, 1월 달에 움직임이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자,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쌓여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움직임이 자, 위에 11월 달에 중요가 여기 지지 테스트를 못 했네요. 여기도 지지 테스트가 안 됐어요. 393원도 지지 테스트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구간 이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11월 달에 하단 변곡에 대한 지지 반등이니까 자,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본다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오버슈팅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이 잡혀버려서 자, 여기가 다음번에 또 저항이 되겠죠. 다음에 또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보면 430원 공략 움직임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여기에서 빠르게 여기에 대한 382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그리고 재차 돌파 움직임이 이어지는 게 베이직 어텐션에서는 가장 베스트한 모습이 되겠죠. 반등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지금 현재 202평에 일봉 차트 202평에서도 보면 여기 양봉 음봉 꼬리로 지지한 모습이에요. 과거 어제의 조정에서도 음봉 꼬리로 지지를 한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거는 자, 202평에 대해서 음봉 종가 지지를 한 모습이니까 되돌림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되돌림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되돌림 상승은 여기를 노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430원. 여기에서 이 되돌림하고도 같이 이어지죠. 상단 변곡 349원에 대한 되돌림 상승하고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엔 최대치는 495원을 노리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죠.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일봉 차트를 통해서 전체 차트 움직임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드리는 모든 값들은 일봉 종가 기준입니다. 자, 여기 2021년도 상반기 때 나왔던 움직임을 2021년도 하반기 때 모두 다 이렇게 버렸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패턴이 나오면 파동이 커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계속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차트 점수에서는 5점 1에서 5점 빵에서 5점으로 볼 때 좋은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4점에서 5점 정도 줍니다. 이 움직임이 이후의 움직임에 파동이 커지는 부분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움직임이 이런 차트 모양새에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이 형성될 때 지금이 아니라 상승장이 이제 형성이 되는 모습이 나올 때는 이런 차트의 패턴을 모습을 보인 종목들에서 좀 빠르고 강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앞에 매물대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알려드린 종목들에서 차트 패턴이 상반기 차트 패턴을 돌파한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3번 파동이죠. 3번 파동입니다. 이때 상반기에 나왔던 파동이 1번, 2번, 3번 파동이 있는데 여기서 값을 체크 다 훑었으니까 확인했으니까 보통은 여기서 추론해서 값을 빼는데 여기가 이 차트 구간이 이 모양새가 나온 게 있어서 값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에 체크하는 것처럼 이렇게
1번, 2번, 3번 파동으로 값을 추출해 봤습니다. 예, 이 움직임을 보면은 2021년 3번 파동의 구간 끝값이죠. 구간 끝값 1295원, 그리고 하방 이탈했던 구간 이탈했던 863원, 그리고 두 번째 파동의 움직임에서 나왔던 구간 끝 816원 아래로 빠진 뒤에 강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3번 파동까지 모두 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의 움직임을 공략하는 과정으로 보는 자리가 816원, 863원입니다. 이 가격 위에 차트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21년도 구간의 움직임의 공략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경우에는 816원과 863원 위로 올라가는지를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보셔야 된다. 816원, 863원 위로 회복하는지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고요. 이후의 움직임이 여기 구간 끝 빠지면서 1번 파동이죠. 2021년도 첫 번째 파동의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진입을 한 게 2022년도의 움직임인 거죠. 22년도에 5월달에 루나 사태 때 역시 또 추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 움직임에서 여기에 구간 움직임이나 5월달에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이랑 겹칩니다.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 첫 파동 구간을 크게 하방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1년도 스타트 구간에 베이직 어텐션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파동 바닥 근처에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나왔던 5월의 구간 끝, 5월의 구간 이탈, 중요값들 하단 변곡까지 살펴보면 자, 여기 캔들상으로는 여기 두 번의 공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파 가능성을 본다 라고 얘기 드리고요. 여기는 캔들상으로는 한 번의 터치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이 잡힐 걸로 봅니다. 저항이 잡힐 걸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값, 5월의 중요값은 지속적으로 두들기는 모습, 종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나왔겠죠. 그리고 하방 이탈을 했죠. 8월 달에 위에 고점 찍고는 다시 하방 이탈하고 나서는 추가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나왔던 매물대를 지속적으로 보시라. 거래량을 보시라. 그럼 여기에 거래량이 쌓였죠. 여기에 거래량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을 전체를 보면 절반이 이 정도 되겠죠. 528원과 586원을 포함하는 상단 변곡 382원을 포함하는 이 구간 자체가 거의 매물대 역할을 한 것 같다. 22년도에 5월 이후의 움직임은 보면 매수 구간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가 5월의 중요가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 이 매물대의 지지를 받는지를 살펴야 되고 이후의 움직임이 5월의 구간 끝, 구간 이탈 공략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되는 게 그 다음 수순이겠죠. 여기가 강한 매물대니까 여기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여기 위로 만족하는 매물대를 다 만족하는 움직임이 이번 반등에서 2023년도의 움직임에서 나왔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년도 구간 끝값 399원이 여기 22년도 5월 달에 하단 변곡 382원과 거의 겹칩니다. 또 결국에는 자, 여기 382원과 399원 위에 올라 있어서 확정적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에 매물대 공략이 같이 이어져서 나오겠죠. 그 경우에 여기 구간 끝, 여기는 상단 변곡이니까 399원 위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769원으로 구간이 열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542원과 603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걸로 보니까 여기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확정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 움직임이 5월의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과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후의 움직임을 같이 또 이렇게 살펴보면요. 5월에 하단 변곡을 이탈을 하고 하단 변곡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되돌림이 한번 나왔어요. 여기 11월 달에 구간에 체크되어 있는 중요가 320, 326과 360, 393원, 430원 이렇게 나와 있고 11월에 또 하단 변곡이 있죠. 이때 12월 달에 또 추가 하락이 나온 뒤에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이 상승 초반 때부터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정 이후에 3월 달에 조정 이후에 나온 움직임에서도 거래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요 위에가 매물대라고 하면은 그 아래에서도 지금 매물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수 거래량들이 꽤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출이 아직 제대로 안 된 모습이에요. 위에 구간에서부터 500원대부터 지금 여기 구간대까지 다 매수를 잡아주는 매수 캔들들이 양봉 캔들들이 꽤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향후에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380원, 400원 아래로는 잘 안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매물대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움직임이 차트 202평, 일봉의 202평 위에 올라가서 강세 모습을 띄어야 되겠죠. 이 움직임이 한 번에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2평을 공략하는 과정이 절대 한 번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정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 움직임에서 2023년도 1월달, 2월달의 움직임에서 지속적으로 그냥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박스권도 없이 그냥 밀어 올렸어요. 계속 밀어 올렸습니다. 12월 구간에 대해서는 뭐 확인도 제대로 없이 그냥 다 밀어 올렸고 11월에 하단 변곡 274원에 대해서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하고 올렸어요. 여기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리고 위에 움직임을 보니까 326원도 지지를 안 받아. 360원도 지지를 안 받아. 393원도 지지를 안 받아. 이 움직임이 이어가는 겁니다. 11월에 하단 변곡 274원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했으니까 지지 여부 상관없이 구간을 막 타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지금 지속되는 모습이에요.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움직임이 여기에 하단 변곡의 확정적 지지니까 구간 끝은 일단 열어두고 보는 거였어요. 이 움직임이 지속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종가 확보하고 구간 이탈까지 꼬리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여기 종가 확보는 못했죠. 여기가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캔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꼬리가 형성되었으니까 두 번째는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될 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끝 393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두들기고 뚫었고 꼬리가 올라가 있고 하죠. 그럼 여기는 돌파 견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1월 달에 상승 구간에서 형성됐던 중요값들이 있고 상단 변곡이 있고 구간 끝이 있죠.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는지를 보니까 여기 297원은 반쪽짜리 지지, 그리고 여기는 309원은 여기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그래서 힘을 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단 변곡이 349원이에요. 상단 변곡되어 있는 거는 별표를 해놓으시고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단 변곡을 기초로 해서 되돌림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으로 동작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같은 경우에는 349원에 지지가 유지되면 되돌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니까 여기 1.618 이 꼬리로 확인을 했죠. 근데 되돌림 상승이면 여기 495원입니다. 여기 최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95원이 여기 되돌림 상승의 고점이 돼요. 근데 거기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어요. 이후에 이 움직임이 이제 202평을 내려오는 각을 정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해를 한다면 다시 조정이 나오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지지를 받았으면 여기서부터 202평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이때 조정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조정 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지지를 안 받았고 지지 안 받았고 지지 안 받았고 하니까 지지 테스트 그냥 다 깨고 그냥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면서 12월에 구간 끝까지 그냥 조정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또 11월에 하단 변곡 274원에 대해서 재차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했습니다.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한 거죠. 우리는 이때 만약 이때 캔들이 없으면 이때부터 조정이 나간다면은 제일 먼저 뭘 살필까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형성됐던 상단 변곡 지지, 요거 지지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폈을 겁니다. 캔들이 없을 때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 값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 여기까지 갔을 때 이미 이 값도 나와요. 이 값도 나오거든요. 이 구간에서 나왔어요. 이 구간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미 이 값도 나왔으니까 2월에 구간의 중요값, 지지값도 다 나왔으니까 이 값들에서 지지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보면은
자, 여기에 지지가 계속 깨지죠. 여기가 지지를 안 받고 올라오면은 확인하러 가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기 상승할 때 지지를 어디를 받았는지를 계속 제가 얘기를 처음 진행을 시킬 때 계속 그걸 확인하는 이유가 이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확인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3월 달에 여기는 이제 최대치를 보는 거죠.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265원까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 283원부터 274원, 265원이 사실상 이제 매수 구간으로 보고 대기하고 있었겠죠. 만약에 제가 본다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각각의 구간에서 일정 부분 매수를 잡아보고 뚫리면 다시 나오고 뚫리면 다시 나오고 하면서 여기까지 계속 밀리 나오면서 여기가 본 매매를 잡기 위한 움직임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았죠. 자, 여기에 3월 달에 조정이 대부분 2월 말 3월 달에 조정이 모든 차트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알트코인들 차트에서 다 나오고 있으니까 비트도 다 나왔으니까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때의 움직임이 확정적으로 반등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죠. 자, 찐으로 반등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확정적 음봉 종가를 받으면서 가요. 그러니까 지지를 안 내려오려고 지지를 확정을 시키면서 간다고요. 여기는 지지를 확정 안 시키고 갔죠. 그러니까 이래 쭉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지지 없이 올라가면 얘는 또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 이때 최저점에서 어디를 지지를 받았는지, 어디가 확정적 종가 지지인지, 어디가 반쪽짜리 지지인지 계속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쪽짜리 지지는 올 수 있는 자리예요. 언젠가는 올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는 거기로 올 수 있지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자리인 거예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후에 반등이 어디를 밟고 갔는지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베이직 어텐션도 보면은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는 2번을 받았어요. 여기는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겁니다.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니까 자, 1월에 중요값도 있고 구간 이탈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값들에 어디를 만족하는지를 봅니다. 그 값에서 만족하는 구간을 일단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자, 여기에서는 309원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깨졌죠. 깨졌어요. 근데 구간 이탈 307원에 대한 지지를 받은 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받았으니까 어딜 노리죠? 여기를 노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움직임 구간을 확장시켜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지지는 중요값을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세 포인트든 구간 끝 움직임으로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2월 달에서는 자, 여기에 지지를 받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확정적 종가 지지가 나오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그래야지 탄력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못 받았는데 구간 끝에 대한 공략은 했어요. 345원에 대한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지지 테스트가 이어졌는데 자, 이때의 지지 테스트에서 309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하게 됩니다. 309원에 대한 이 309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오니까 우린 뭘 보죠? 그 다음에는 349원 공략을 보는 겁니다. 349원의 공략에서 위에 올라앉으면은 뭐다? 되돌림 축으로 갈 수 있는 움직임에 나올 수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 309원의 확정적 종가 지지 이후에 반등은 여기 꼬리 찔렀지만 이후에 또 음봉 종가 지지가 나왔죠. 326원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326원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여기 11월에 하단 변곡 274원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니까 우리는 벌써 이미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보고 있는 중인데 자, 여기서도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왔어요. 그럼 뭐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갈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326원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에서는 자, 2월에 구간 이탈을 안 했으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309원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349원의 돌파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340원대 구간의 공략, 360원대의 공략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간 끝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보고요. 보니까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 지지를 못 받은 거예요. 지지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돌파를 했는데 지지를 못 받은 겁니다. 여기도 공략은 했죠. 구간 끝에서의 반쪽짜리 지지가 나온 거예요. 반쪽짜리.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왔네요. 여기 345원에 대해서도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됐고요.
349원에 대해서도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움직임이 나갔는데 여기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자, 여기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지속되면은 349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는 495원에 대한 되돌림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거죠. 여기 축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495원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트적인 움직임에서는. 그런 움직임에서 여기 공략이 실패했어요. 그럼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2월의 중요가 402원, 391원, 그리고 393원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나 여기 위에서 지속적인 지지 움직임이 나와야지 여기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의 저항은 430원이고 439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피보나치 이 구간에 1.618 여기를 돌파해야 되니까 여기 위로 종가가 올라가는지를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항이 여기 430원, 아까 여기 저항이 잡힐 수 있다고 했죠. 저항이 잡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항이 잡힐 수 있다고 했었고, 여기 아직 못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또 저항이 잡힐 견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자, 202평에 대해서, 자, 여기 202평에 음봉 종가 지지도 같이 겸했죠.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202평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그리고 상단 변곡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까지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깨면 안 되죠. 깨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제의 조정으로 여기가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349원이 깨졌어요. 349원이 깨졌습니다. 종가 깨지고 내려왔는데, 자, 여기에 음봉이, 어제의 음봉의 종가가 345원입니다. 345원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죠? 지금 양봉으로 전개돼서 여기서 반등이 전개되면 여기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2번 받은 게 됩니다. 2번. 이거랑 같은 거죠. 2번을 받은 게 돼요. 그러면 2월의 구간 끝을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한번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는, 중첩되어 있는 값들을 가지고 각각의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구간의 공략 여부를 살폈을 때 공통적으로 400, 여기 400원대에 대한 공략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향성이 400원대에 대한 공략 움직임으로 이어지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202평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까지 확정이 되면 두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나면, 자, 여기서 요 상승분의 하락분의, 자, 요 절반에서 다시 두들기든지 이것만큼 올라가든지 이것보다 배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뒤에 다시 또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라면 여기 한 번, 그리고 지금 두 번째죠. 그러면, 자, 여기에 절반에서 꺾이든지 이 절반을 올라가면, 자, 여기에 대한 중요값에 대한 공략으로 볼 수 있죠. 중요값으로의 공략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확정적 종가 지지를 하고 갔으니까 여기 당연히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패턴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움직임으로 이 구간만큼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430원을 공략하는 거네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의 되돌림 움직임하고도 또 맞아집니다. 202평에 대한 되돌림 움직임하고도 맞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로 가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여기에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는 게, 받아놓으면은 349원이 깨졌으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349원에 대해서 확인을 빠르게 하고 반쪽짜리 지지라도 하고 움직임이 나오면은 좋겠죠. 그러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한적 상승 이후에 349원에 대한 종가 회복, 일봉 종가, 양봉 종가 회복하고 시간 차트나 이런 데서 여기 345원, 349원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가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움직임이 진행되고 나면 빠르게 위로 올리려고 할 거예요. 상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움직임이 이 하락 구간의 패턴의 절반을 올라가는 움직임하고 이어지죠. 그게 여기 360원 공략하고도 또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은 움직임이죠.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내려온 상태니까, 자,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와 여기에 대한 추가 지지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일봉이니까 그러면 며칠이 걸릴 거다. 며칠이 걸리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이번 주말의 움직임에 얘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말에 움직임에 상승으로 여기서 깨지지 않으면, 여기 값이 깨지지 않으면 여기 지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구간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의 움직임이 여기 구간에서 반런 움직임이 먼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지. 올라갔다가 시간 자체에서라도 그 움직임이 나오고는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중요값들에 대한 지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후에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나면은 다시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지 테스트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간다면 430원에 대한 공략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이직 어텐션은. 그리고 여기에 종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 움직임 뒤에는 402원, 391원, 그리고 393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까지 같이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확정적 종가 지지는 여기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382원과 393원. 지금 거쳐가야 되는 값들이 몇 개가 지금 있어요. 근데 여기에 움직임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11월 달 구간에 대한 매물대 공략이 다 끝난 게 돼요. 매물대 공략이 다 끝난 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5월에 매물대 구간의 공략이 이루어지겠죠. 5월에 매물대 공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돌파 견성을 본다고 했고요. 그럼 여기 구간도 같이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봅니다. 여기 위로 올라오는 시점부터는. 하단 변곡 382원 위로 올라오는 시점부터는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이제 확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도 받아야 되고. 근데 349원을 확정적 종가 지지하고 만약에 되돌림 반등이 나온다면은 자, 여기를 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구간하고 또 겹치죠. 움직임이. 일정 부분 이렇게 중첩돼서 가는 겁니다. 중첩돼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통쳐서 5월의 구간을 공략하는 움직임이다 라고 얘기를 여러 가지로 막 드리고 있는데 베이직 어텐션 같은 경우는 밟아야 될 자리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움직임이 방향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여기 공략 여부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후에 이 움직임 뒤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지 아니면 지지 테스트를 하고 올라가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여기에 저항이 잡혀 있으니까 430원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값들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같이 겸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뒤에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 정도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움직임에서는 당연히 또 거래량이 또 실리겠죠. 그래야지 여기 이베이평이 수평으로 전환되면서 위로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알트코인들의 일봉 차트 구간에서는 제한적 상승일지언정 5월 달에 대한 공략 여부를 좀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다고 봐요.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비트는 지금 현재 5월의 구간의 중요값들에 대한 공략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알트코인들은 아직 여기에 대한 공략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됐어요. 많은 종목들이. 물론 다른 종목들은 이미 그 길을 공략이 다 끝낸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한 파동이 더 남아있지 않는가. 한 파동 내지 두 파동 정도는 더 남아있지 않는가. 이 되돌림 상승이라고 하는 파동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후의 움직임에서 지지 테스트가 중장기적으로는 하반기에 2023년도 하반기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위해서는 5월의 하단 변곡의 지지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5월의 하단 변곡 여기 베이직 어텐션 같은 경우는 382원, 393원의 지지를 확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종가하고 움직임이 나오는 걸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나온 뒤에 조정이 한번 오고 그 조정이 오고 나면 다시 쏘는 이 자리가 찐 반등이 될 자리가 있다. 그때가 여기를 받을지 그때는 또 움직임을 보면서 추적하면서 살핍니다. 추적하면서 살피지만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일단 한 파동 정도 더 갈 가능성들이 있다. 가능성들이 보인다. 알트코인들에서.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들이 좀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같이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5월의 중요값에 대한 공략을 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여기 중요값 밑에 있는 중요값의 공략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도. 근데 여기 위로의 공략도 같이 나오지 않겠는가 정도로 또 확장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그 파동이 하나 더 남아있는 것 같다 정도의 의견으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대한
기본 전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어텐션도 앞에 설명했듯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